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23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말 흐름의 토요 4주차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보다는 또한 편성보다는 한결 혼돈도가 극심한 레이스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매경주 그야말로 저평가된 가치주, 주식으로 말하면 가치주라고 하겠죠. 저평가된 인기마, 저평가된 복병마 전력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경주에는 과천의 2세 혼합 2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과천시장배 저희가 후반부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면서 순발력도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전망이기 때문에 몽카이어트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만으로는 추입 탄력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는 5번 초동로켓이 늘어난 거리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입상권 한 자리를 노려볼 묵직하다라는 판단. 자, 이번에 2kg 감량 어찌됐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복병 가치 있는 3번 열린문 눈에 띄는데 직전 대비 2kg 감량 51에 유리한 부담 중량이라면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한 자리가 유력시가 됩니다. 6번 마성 투혼이 되겠고요. 자,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선두권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1번 아워사이먼의 선전 기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려보겠고요. 직전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종반 거름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7번 이스챔프가 되겠고요. 자, 5번 드래곤보트는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멀로로 안장을 교체한 이후에 말의 걸음이 확연하게 좋아졌다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승급전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300m 거리가 늘었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은 4번 돌아온 뽀빠이가 보여줄 수 있는 근성과 추입 탄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3번 우리가 점핑 출전을 해서 감량 이점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 갑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아예 선입 투입을 할 수 있는 5번 액티몬 역시 승급전에 강한 상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개상의 이점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번에 이혁기수 기용의 안쪽 2번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경합 살짝 피해서 내선에서 최적의 선입전을 펼쳐준다라면은 약간 인기도에서는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기수의 기용 측면과 의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2번 레이징 엔젤이 분명히 복병 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거듭할수록 완성도가 향상되고 있는 신의 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이미 단거리 검증된 전력도 있고요. 과연 이 편성에서 전개 이점과 편성 우위를 바랄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토요 스타트에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토요일 3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시려다가 민병철 MC가 자신 있게라는 단어를 꼭 짚어주셨는데요. 토요일 흐름 전반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만 접전인 구도는 너무 인기만 접전이고 아예 흐름을 잡기가 힘든 경주들도 몇 개 있는 가운데 3경주는 자신 있게 붙어봐야죠. 자, 우선적으로 인기만 접전 구도는 인정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10번 한일모아, 2번 농부의 수채화, 이두의 이강 구도가 좀 유력하게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10번 한일모아를 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썩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말들이 승급착순에 걸려있다는 부분이 신경이 쓰였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일모아라는 말 자체는 직전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2번보다는 10번이 낫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외곽인 것은 마찬가지고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흐름 자체가 직전보다는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이어도 10번 한일모아가 본인이 원하는 위치까지 자리를 선점하는 그 과정이 직전 대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힘도 직전보다 많이 차 있는 모습이라서 2살짜리 안말 10번 한일모아의 선정 기대치를 먼저 제시를 해보면서 이번 농부의 수채화 인코스 들어와 있고요. 1300m 거리 경험이 없을 뿐 이 말이 꾸준하게 탄력 있게 뛰어왔었던 그 1000m에서의 스피드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늘어난 거리에서도 주요하리라고 봅니다. 12번 다시두송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심 왜 1000m를 계속 썼을까가 조금 의아스러웠던 전력이에요. 그만큼 1000m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초반이 빠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힘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힘이 좀 붙어가면서 제대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다시 두 손이기 때문에 뚝심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거든요.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복병으로는 5번 컴플리트 모션을 제시를 해봅니다. 멀로기스와의 호흡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전력으로 추임력을 발휘하기에는 늘어난 거리가 더 좋고 흐름 또한 느려졌기 때문에 컴플리트 모션의 기습까지는 유념해 봐야 되는 편성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앞선이 약한 편성 구도로 보셨고요. 그 중심의 핵심 마필은 10번 한일모아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0번 한일모아는 최근 두 번의 경주 강선행마가 출전했고 흐름이 빠른 구도 속에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번 경주는 눈 씻고 찾아봐도 6번 금노래 정도가 선행으로 보이는데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두 가장 스피드도 향상됐고 이번 편성의 느린 흐름이라면은 10번 한일모아가 드디어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가 됩니다. 당일모 인기마로 부각될 2번 농부의 수채화도 다시 한번 내선 인코스에서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만큼 늘어난 거리 선정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2번 농부의 수채화가 되겠죠. 복병 전력으로 8번 초강국이 눈에 띕니다. 늪발, 주행 불량 악벽, 모래 맞고 또한 처지는 그런 악벽을 노출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그래도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외측 밀렸습니다만 역시 막판에 뚝심 있는 걸음으로 여력을 남겼단 말입니다. 앞선이 약하기 때문에 추입이 가능한 세력, 5번 컴플리트 모션도 있지만 이 8번 초강국도 직선에서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8번 초강국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민을 많이 한 전력이고 실제로 저도 5번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초강국이라는 말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흐름이 느리다라는 부분, 여기에 추입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말이 훈련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실전에 들어가면 주행 거북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주행 거북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찍을 댈 때 꼬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만 아니면 훈련 때는 또 안 그래요. 훈련 때 이제 채찍을 강하게 대면서 훈련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추천권까지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순위를 좀 밀어놨을 뿐 당일 컨디션 꼭 체킹해보시고 정말 좋다 싶으시면 안고 가보셔도 좋을 복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3경주는요. 편성 전개와 흐름, 3박자가 고루 맞는 마필이죠.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높은 10번 한일모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두권 나서는 선행마의 전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 구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권에서 최근에 일단 검증된 전력 한두 우선적으로 강조를 들어보는데요. 그 주인공은 9번 세네스포트죠. 직전에 데뷔 3전 만에 드디어 첫 입상을 달성한 전력입니다. 당시 동거리 1300m였고 과거에는 늪발 또한 직선 기대는 악벽 등등이 노출이 됐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발주도 매끄러웠고요. 중위권에서 최적의 적절한 힘 안배를 잘했고 뚜렷하게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선두 빠른 페이스의 동거리 1300m를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마가 4번 신의 축복이나 5번 비앙카로 보이는데 직전보다는 선두권 나서는 전력의 마필들의 그 능력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 9번 세네스포트가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 편성 전개가 고루 걸맞는 중심마 9번 세네스포트를 우선적으로 강조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 역시 입상 전력이죠. 6번 천년의 고도를 필두로 외곽의 11번 더비스트, 여기에 8번 파워프라이드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6번 천년의 고도도 직전에 데뷔 9전 만에 고대하던 첫 입상을 달성했던 전력이죠. 당시 12번 최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외선에서 적극적인 2선 외곽 전개를 펼쳤고 다소 무리한 전개 운영이 듯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끈기가 보강된 모습으로 첫 입상을 했죠. 이번에 상대적으로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하기에 다시금 적정거리 출전에 연투 기대치를 높여볼 6번 천년의 고도가 되겠고요. 자, 11번 더비스트가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졸전을 펼쳤단 말이죠.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고 자리 못 잡고 후미 인코스에서 모래마크 전개 펼쳐 전개가 처져 좀 아쉬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게이트 외곽이라면은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 최근 계속해서 보여준 종반 걸음의 여력이라면은 충분히 요편성에서는 11번 더비스트도 마지막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만회 가능한 11번 더비스트가 되겠고요. 8번 파워프라이드도 과거에는 출발이 스피드가 현저히 부족해 추입으로도 착승권에 성적을 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는 앞선에 가담하며 선두 외곽에서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죠. 직전에는 출발 후 추돌 여파 외측 기대했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선을 장악하려다가 3코너에 선두 자리 내주고 마지막 한 발이 좀 부족한 아쉬움. 요편성에서 선입권에서 수월하게 응수가 가능하며 실전 변화 기대치를 가져볼 8번 파워프라이드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자, 편성이나 전개, 흐름 모두 걸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세네스포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편성도 2강 구도가 좀 뚜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강의 빈틈이라고 한다면 2강 모두 2위 승급 착순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중심의 말들이 이제 6번 천년의 고도와 9번 세네스포트 이 두가 되겠죠. 6번 천년의 고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직전 입상을 해서. 물론 본인에게 첫 입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하를 드립니다만 당시 정말 복병이었던 만세를 추천을 드리면서 왜 천년의 고도와 함께 들어왔을까가 너무 의아스러웠었던 경주였고요. 당시 흐름이 그만큼 느렸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6번 천년의 고도에 대한 직전 복귀 평입니다. 9번 세네스포트하고 세네스포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죠. 흐름 자체가 앞선이 무너지니까 본인이 올라왔었던 그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매력 있었고 6번 천년의 고도와 9번 세네스포트 모두 강선행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빈틈을 파고든다면 저는 선행 시도할 수 있을 5번 비앙카 그리고 1번 천총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 지금 분명히 추임입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에 나와 있고 이 말에 지금 훈련 패턴과 직전부터 훈련 시 컨디션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었던 상황이라서 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기습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1번 천총인데요. 5번 비앙카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전에 분명히 파워프라이드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버티기가 주요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마체가 작은 것은 좀 불안한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보다 또 느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되지 않을까요? 5번 비앙카의 순위 상승 기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물론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해낼 가능성이 높은 선행마로 보입니다. 마체가 얇기 때문에 경합 없이 좀 선행을 받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게도 4번 옆에 있는 4번 신의 축복도 직전에 보여준 순발력이라면은 5번 비앙카와 다소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되겠고 직전에 5번 비앙카가 당시 파워프라이드가 앞선을 지배하려는 부분을 코너에서 강탈하고 선행을 받아냈고 막판에 과다채찍을 대면서도 최선 버티기를 누렸습니다만 여전히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차후에 좀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줄어든 1000m 거리, 1200m 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1번 천총은 저도 복병 가치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빠른 흐름에 타이밍이 늦어 걸음 여력만 남겼던 말인데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는 분명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1번 천총은 저도 주목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자, 편성 잘 만났고요. 다시금 적정거리 연투 기대치 높은 9번 세네 스퍼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무대에서 편성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의 입상 이후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 간의 대격돌입니다. 자,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 이거 해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민병철 위원님이 축하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네요. 저도 기쁘고요. 우선적으로 편성 12 중에서 입상권을 논할 수 있는 전력은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들어가느냐, 적중을 만들어내느냐가 포인트인 경주가 되겠죠. 그 중심에 6번 라온탄맨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이 말이 갖고 있는 강한 순발력에 대한 의지, 순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의지를 믿고 이번 경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고요. 방송 끝나고 밤 11시에 경마 토크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이 되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6번 라운탄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주에 이미 강했던 상대들을 구마신차로 이기면서 마신차를 크게 벌리면서 이기는 걸음들을 계속 보여왔었던 전력입니다. 힘은 계속 붙어가고 있고요. 이 말의 한 가지 약점은 마체가 작다라는 부분인데 그 마체가 작은 대신에 근성이 있고 그 순간 통통 튀는 그 탄력감과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은 유형이죠. 승급전 이기는 합니다만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기존에 있던 세력들이 기복형 말들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6번 라운탄맨의 선행 강공은 이번에도 주요할 것. 6번 라운탄맨은 믿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3번 컴플리트 캡틴 그리고 4번 캠프바다 8번 굿 마운트까지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특징들이 있죠. 다들 선행형 말들입니다. 1000m에서 선행 말들이 경합을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는 말들을 찾는 것이 하위 등급 단거리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싶고요. 여기서 추임마가 올라온다라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앞에 가는 말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두권 공략으로 임하겠습니다. 3번 컴플리트 캡틴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덩치가 워낙 커요. 이 말은 체중이 더 푼다면 좀 고려 대상이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압축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지목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4번 캠프바다 유례없이 강한 훈련으로다가 말의 전력을 다시 한번 다져놓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선두권 강공 시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되 경합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일 컨디션 체킹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8번 굿마운트 역시 승급전입니다만 직전 경주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서는 유리했던 걸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더 좋아진 컨디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외곽이어도 분명히 이역기수와의 호흡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번 굿마운트까지는 챙겨가시고 당일 속보를 통해서 꼭 정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도전마들의 윤곽은 드러나는 레이스로 평가를 하셨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고만고만한 전력으로 보면은 어떤 말이 충마가 될까에 대한 의문시가 될 수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은 확신 있게 6번 라운탄맨이 여편성에서는 믿음직한 중심마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직전에는 선행을 나서서 구마신차 압승을 했고 데뷔전에서는 따라가며도 입상을 했습니다. 선행 아닌 조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선행마 전력 중에서는 도전권의 3번 컴플리트 캡틴과 8번 굿마운틴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자, 뒷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 캠프바다도 원래 선행마인데 최근 들어서는 따라가는 전개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고, 그 비슷한 유형의 5번 엄지여왕도 최근에 계속 빠른 페이스에 타이밍이 늦어 착순권 직전에 한 6착 정도 했는데 4번 캠프바다와 비슷한 유형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자력으로 2위 내 입상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최선 3차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김지영 의원 5번 엄지여왕은 어떻게 보세요? 와, 여기서 삼복승까지 논하려면 정말 머리가 아프긴 한데요. 솔직히 그래요. 삼복승 말만 딱 3착할 말을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도 5번 엄지여왕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서둘러주면은 엄지여왕도 언제든지 입상권까지 가능한 전력인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최근 들어서 대비 훈련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마음에 걸려서 순위를 좀 내려놨습니다. 삼복승을 찾으신다면 그거는 승식 활용으로다가 5번 엄지여왕은 고려해 봄직합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 자유전개이점 극대화할 승급전에서도 연투 여갈 6번 라운탑맨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압축이 가능한 편성으로 보셨고요. 김지영 의원의 특징이죠. 정확하게 이런 편성은 충마에 붙여서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7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고요. 역시나 빠른 선행마들이 대거 출전한 하이페이스 구도가 예견이 됩니다.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 편성 잘 만난 말, 우리 그 말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의 10번 K-톱 킹입니다. 지난 8월 달에 데뷔전에서는 선행 강공 작전에 주요하며 우승을 했는데 이후에 좀 아쉬운 전력이었고, 직전 경주는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 이세마 강자들이 대거 출전했던 대상 경주 출전해서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당시 초반에 방해받고 주춤거렸고 흠이 쳐져 원하는 레이스를 펼쳐내지 못했어요. 앞선에 나서야지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마필로 보이는데 직전에는 상대도 강했고 초반 전개가 꼬인 부분도 아쉬웠죠.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이미 선두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비록 3착을 했습니다만 9월 달에 가능성을 엿보였고, 요 편성이 상당히 빠른 흐름이 예견이 되지만 외곽에서 볼에 덜 맞고 외선 전개, 외선 입에서 원하는 레이스가 가능하겠고, 일반 편성에서는 능력 우위를 발휘할 10번 K-토킹을 우선적으로 강조드려 봅니다. 자, 도전권들 모두 선두권 나설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이죠. 5번 라운 라이트맨을 필두로 9번 해랑, 외곽의 11번 파워 타워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일단 5번 라운 라이트맨은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데 전개를 상당히 앞선에서 자유롭게 풀어내고 빠른 흐름에 정말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던 전력이죠. 직전에는 출발을 예측기 됨 악벽을 제어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로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 우승을 달성했던 말이죠.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빠른 흐름은 예견되지만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2선 적극적인 레이스도 가능하고 선두권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5번 라운 라이트맨이 되겠고요. 자, 9번 해랑이 지난 올해 초에 평골절로 공백이 있었던 말입니다. 복귀 후 이미 연투로 이어갔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맞상대가 워낙 강했고 이길 수 없는 편성으로 평가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구도 속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직전에도 앞선의 마필들로 결론난 경주에서 코너에서 내측 들어와 최선 역주를 했습니다만 앞선의 두 마를 이겨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경주 9번 해랑도 편성 전개 흐름이 충분히 맞아떨어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9번 해랑 최근에 연달아 3착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고요. 11번 파워 타워도 직전 경주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만 미러 선행을 받았고 종반까지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내는 근성까지 발휘했던 전력이죠. 데뷔전에서는 다소 직선에서 외측 기대는 악비역을 선보였는데 그때는 2세 앞말 신마 경주였죠. 자, 직전에 뚜렷하게 주행 안정화도 이루어졌고요. 경합 중 이겨내는 근성까지 장착된 11번 파워타워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일반 편성 돌아왔고요. 전개도 자유롭게 선두 외곽에서 풀어낼 10번 케이톱 킹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하이페이스 단거리 마지막까지 이겨낼 근성을 겸비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10번 케이토킹과 5번 라온 라이트맨의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경주이고 무엇보다 이편성은 저도 이제 6경주 1000m였습니다만 이편성도 선행말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말들을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졌던 경주고요. 11번 파워타워가 물론 빨라요. 빠른데 이 말이 데뷔전 때 기댔었던 주행이 약간 불량했었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선행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인코스에서 선행을 대안으로 나설 수 있는 말, 예를 들면 1번 대지어걸은 어떤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지어걸이 직전 승급전은 과감하게 1300m의 도전장을 냈고 월등한 순발력으로 선행은 성공을 했으나 지구력 부족으로 첫 도전이었던 거리에서는 졸전이었죠. 하지만 5위까지 버티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승급전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뭐 나이는 3살이지만 1번 대지어걸 이 말이 선행에 나간다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분명 전개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최단거리 1000m 선행 1순 우승 전력도 있죠. 자, 직전에는 늘어난 거리 그리고 당일 체중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패착 원인으로 평가가 됐는데 자, 이번 경주 물론 거리 내렸고 1번 게이트에 선행은 나설 수 있는 구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3번 라운드댄서도 이제 빠른 말이고 여타의 마필들의 압박을 얼마만큼 이겨낼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고요. 하지만 뭐 당일 주로 흐름과 요 마필의 컨디션 체크까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단거리 1000m 1번 게이트 선행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습니다. 전개상. 자,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자유로운 전개 이점 일반 편성 우위 10번 케이톱 킹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과천시장대 대상경주 혼합 2세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 다음 주에는 이제 브리더즈컵 대상경주 과천과 부산의 국산 2세마 챔피언을 결정하는 레이스가 있고 이번 주에는 이 구경주의 과천시장배 이제 혼합 2세마 뭐 국산마들도 이제 출전을 하고요. 외선마들 함께 출전하고 있죠. 능력 확연하게 보여주었던 단거리 검증된 2세 신증 강자들이 대거 출전했고요. 당연히 흐름도 빠릅니다. 과연 올 시즌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의 입상마들의 면면은 어떻게 될지. 자, 김지영 의원. 일단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요. 그 초중반 흐름 좀 예측해 주시고요. 도전권과 입상 그 중심마와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너무 잔인하십니다. 정말 매번. 이세마 경주는 정말 전개 그리기가 좀 까다롭기 짝이 없는데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나서야만 하는 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DK 날인이죠. 이 말은 선행을 나서야 그나마 뛰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4번 이스트 제트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트 제트라는 말은 물론 이 말이 데뷔 전에 복병일 때부터 추천을 드릴 만큼 말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기대 이상의 빠른 적응력으로 연승을 이어오고 있는 전력이죠. 특히 직전 경주는 가능성은 있고 이 말이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58초대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걸음의 그 성장세가 더욱 기특하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국산마예요. 국산마인데 브리더스컵 대신에 1200m 과천시장배를 선택을 한 이유, 경험이죠. 다른 그 외산마들보다는 한 경주라도 경험에서 앞선다라는 부분 분명히 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번 이스트제트가 선행으로 얼마만큼 레이스를 따라가느냐 여기에
6번 라온 퍼스트가 얼마만큼 함께 응수를 하느냐가 이번 경주의 최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4번 이스트제트가 버티는 그림을 먼저 그려봤고요. 여기에 이제 8번 스피드홈은 전개 자유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행을 나선다면 선행으로 직전처럼 추입도 가능한 전력. 기본적으로 주행 심사 때 추입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추입 탄력 탄탄하기 때문에 1200m 문제 없습니다. 이미 1000m는 선행으로. 이게 보통의 말들하고는 좀 반대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말들은 단거리에서는 추입을, 거리가 늘면 선행을 나갑니다. 그게 흐름 때문에 그런데, 편성의 흐름 때문에. 이 말은 자신감 만빵인 거죠. 빵빵한 거죠, 자신감이. 단거리에선 선행을, 늘어난 거리에선 추입을 합니다. 능력만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께 여기 4번 이스트제트와 8번 스피드홈, 그리고 선행 시도할 수 있을 말 중에서는 10번 프리맥스. 이 말도 데뷔전에서는 1분대의 벽을 넘어서면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준 바 있고, 비록 그때 당시 편성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강하게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순발력과 따라가도 된다는 근성면에서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복병권으로는 저는 14번 파노라마 뷰를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외곽이라서 좀 고민을 했을 뿐이지 이 말이 갖고 있는 추입 탄력과 이 말이 갖고 있는 근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자, 다수의 선행마가 존재하는 경주이지만 총알 같은 발주 이탈과 제트기 같은 추진력 4번 이스트제트. 야, 직전에 그 코스 레코드를 세울 뻔했죠. 58초대. 일단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선행마 중에서는 4번 이스트제트가 앞선을 정리하지 않을까.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런 흐름에서는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자유로운 전개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능력마저 8번 스피드홈이 가장 유리한 전개점을 장착한 말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 직전에는 1300m 발주가 썩 매끄러지 못했고 후미에서 막판에 아주 압도적인 결정력을 보이며 추입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자, 8번 스피드홈 중심마로 재차 강조 들어보겠고요. 저기 5번 마이티 수도 빠른 흐름의 단거리에서 최근에 추입으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전력입니다. 선두권이 촘촘하고 일단 경합도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중후미에서 참고 마지막에 한 발 일격가할 5번 마이티 수도 복병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네, 서울 구경주 토요일의 하이라이트죠. 2세 챔피언을 결정하는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자유전개마 능력마 8번 스피드홈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선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동거리 검증 전력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 공백이 출전한 말도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말들 또한 전개가 유리한 말 등등 몇몇 입상 도전마들 상당히 접전 레이스로 보는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능력마 접전 구도입니다. 토요 10경주가 되겠고요. 1700m에서 이미 통과한, 이미 자신의 우승과 입상을 기록한 말들도 굉장히 다수 있고요. 그 말들의 전개 면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휴양을 좀 공백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7번 독도야가 승급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야가 갖고 있는 그 걸음발과 더 보여줄 걸음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4번 리빙스턴으로 보이고 리빙스턴이 이미 승급전에서도 입상을 경험을 해보면서 선행으로 입상을 하면서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을 확인을 해줬고 그 말을 이겼었던 7번 독도야라고 한다면 기본기 대결 싸움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 7번 독도야 강조 드려보겠고요. 4번 리빙스턴 선행광공 당연히 이번에도 주요하겠고요. 6번 이스트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만석지기하고 경합 속에서 선행으로다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우승을 차지할 때는 안토니오 기수와의 호흡이었고 직전 경주는 이현종 기수와 호흡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개 선두권에만 나설 수 있다면 앞선의 흐름만, 선행마의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면 6번 이스트 킹덤의 막판 역습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전력이 되겠고 1번 허시대보 역시 늘어나고 있는 걸음에 대한 성장세는 기대치를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4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컨디션 체크가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거리 1700m 이미 검증이 완료된 능력 마들 간의 한판 대결이 예측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일단 선행을 모색할 4번 리빙스턴이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상당히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고 있고 7번 독도야도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직전에도 1700m 선두 외곽에서 응수하며 당시에는 리빙스턴이 이끄는 페이스를 이겨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높은 7번 독도야가 되겠습니다. 앞선의 흐름 차분하게 따라가며 응수할 6번 이스트 킹덤, 1번 허쉬대보도 연승 가도를 다시금 이어갈 듯 하네요. 자, 이렇게 4두의 마필이 당일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우리가 중심마, 중심축마를 결정하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7번 독도야가 그 중심마로 상당히 가치가 높아 보이고요. 자, 굳이 한두 더 꺼내보면은 11번 만복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착순권 언저리만 맴돌고 있습니다만 항상 최근 두 번의 직전 경주도 타이밍이 늦어서 이제 1600m 어쩔 수가 없었는데 1700m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지영 의원, 11번 만복한의 복병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복병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만복한도 어찌 되었건 간에 선두권에 붙어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50세에서 2두 출전했습니다. 2번 두손왕자와 11번 만복한 2두가 출전을 했는데 2두 모두 성격이 비슷해요. 둘이 싸울까 봐 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선두권이 굉장히 빼곡하게 흘러갈 경주이기 때문에 11번 만복한까지 논하기에는 글쎄요. 그러면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4두의 말 어느 말 하나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말들이 없는데 이 말 중에 누구 하나를 버릴 생각이 없어서 저는 11번 만복하는 복병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 전혀 하지 없고 요 흐름에서도 최적의 전개까지 가능한 7번 독도야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12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을 이어가는 상승세의 마필 한두가 우뚝 서 있는 구도고요. 자, 도전권들이 은근 헌재한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중심만 눈에 확 띄는 말은 당연히 8번 플래티넘 유로입니다.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우승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말이죠. 자, 연투를 이어가다가 5월 경주 이후에 충농증 후두염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 복귀전에서 1700m 출전에 게이트 외곽 여건에서도 발군의 스피드를 보이며 앞선 장악에 성공을 했고 페이스 안배를 잘 해나가며 월등한 걸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공백 이후 출전에 그야말로 건재를 과시하며 3연승 가도를 이어갔던 8번 플래티넘 유로. 과거 다소 이제 내치 기대는 악벽이 있었고 국악 자극판을 착용하고 출전을 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는 아예 국악 자극판도 해지하고 출전했고 1700m 공백전에 복귀전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보였죠. 이번에 정상주기 왔고요. 거리 내린 1300m. 여타의 마필들에게 선두자리 내주더라도 따라가도 충분히 경쟁력을 다시금 발휘할 8번 플래티넘 유로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직전에 사연이 있었던 1번 선오브 썬더를 필두로 3번 금화 에크미와 선행 강공 작전이 가능한 10번 하늘을 달리다가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1번 선오브 썬더는 직전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운 4착에 머물렀죠. 직전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의 중위 인코스에서 모래맞고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 이제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결승선 전방 300m 지점에서 당시 여타의 마필에게 주행 방해를 당했어요.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제차 외곽 빼내서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그 포인트가 패착으로 보였습니다. 직선에서 진로 막힌 거.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 코스도 안쪽이고요.
흐름도 걸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1번 선 오브 썬더 직전에 인기 데뷔 절전 만회할 듯하고요. 3번 금화 에크미가 최근에 3연승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자, 6등급 시절에는 선행 강공 작전으로 동거리를 연승했다라고 하면은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승급 전에 맞상대도 은근 강했고 선행 실패하고 따라가며 내측 모래 맞고 전개를 펼쳤고 3코너에서는 또 진로까지 막히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부분을 이겨내고 추입으로 입상을 했어요. 역시 뭐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과 직전에 전개가 다소 꼬이고도 입상할 정도로 투지까지 향상된 마필로 보입니다. 3번 금화 에크미가 되겠고요. 10번 하늘을 달리다가 지난 8월 11일 날 외곽 게이트 여건에 감아서 선행을 받아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지난 9월 21일 경주는 많은 주목을 받고 다소 끌리는 선행을 나서 무너졌고 직전에는 내측에 갇혀 모래 맞고 전개 쳐져 아쉬움을 보였는데 오히려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적임 기수 임기영 기수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아예 의지적으로 선행을 받아낸다라면은 요편성에서 10번 하늘을 달리다가 1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번 하늘을 달리다까지 소개해드립니다. 결국 서울 12경주는요. 3연승의 상승세, 이번에 정상주의 쾌조의 컨디션까지 보이는 연승가도 달릴 8번 플래티넘 유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역시 8번 플래티넘 유로가 직전 경주 보여줬던 빠른 적응력은 인상 깊었죠. 3전 3승. 멋진 말입니다. 다만 57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려야 하는 강선행마이기 때문에 저는 8번 플래티넘 유로의 선전을 우선 기도를 하는 게 응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3번 금화 에크미가 보여줬던 직전 추입 탄력도 너무 매력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 추천 경주를 금화 에크미 추천을 드려놓고도 당일 현장에서 굉장히 놀라면서 그 경주를 지켜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도 모두 57kg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대안으로다가 저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2번 머니지프를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직전 경주에도 솔직히 가장 찜찜했었던 말이었어요. 휴양이 길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추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3위까지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훈련 시의 걸음을 내가 잘못 봤던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이번 머니지프의 추입 가능성, 가뿐하진 부담 중량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뭐 이동화 기수의 재기용이라는 부분이 섬뜩하게 만드는 마필이죠. 자력 추입이 가능한 세력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상주기고 얼마만큼 앞선의 빠른 흐름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며 스퍼트를 빨리 할지 많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일 주로 여건과 의지 체크 이후에 이 복병 가치는 충분히 논해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12경주는요.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연승가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이죠. 8번 플래티넘 유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세력들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11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경마 편성 중에 은근 혼전도가 높은 레이스로 보입니다. 눈에 띄는 말들이 상당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2등급 경주고요. 승급 착순, 레이팅에 따른 의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시가 되겠고 부담 중량 민감한 마필도 있습니다. 당일 액면의 인기마들은 2번 클린업 시크릿을 필두로 11번 흑전사, 12번 흥복드림, 여기에 4번 브레고리 등이 거론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 전력, 그야말로 블루칩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력 입상도 가능한 최근에 발톱을 숨겨왔던 복병 전력, 김지영 의원 어떤 말이 있을까요? 10번 이겨주마죠. 자, 이번 경주에서의 가장 큰 맥락은 첫 번째 부담 중량. 다 높아요. 부담 중량이 오히려 지금 이 편성처럼 아싸리 다 높아버리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 경합입니다. 선행마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부분 꼭 체킹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10번 이겨주마의 추입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솔직히 너무 추입 타이밍을 늦게 가져간 게 아쉬웠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만 서둘러줘도 10번 이겨주마의 선정 가치는 선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봅니다. 그렇죠. 언제라도 한 발 쓸 수 있는 자력 추입이 가능한 10번 이겨주마. 최근에 두 차례 경기는 어찌 보면은 좀 의지적인 측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네, 그 부분까지 부합하기에 이번에 충분히 블루칩으로서의 존재 가치 높여볼 수 있는 10번 이겨주마. 김지영 의원은 복병 가치 높은 10번 이겨주마를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8번 플로리다 파워를 소개드립니다. 요편성에서는 이제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호적권이고 승급 전에 53회 부중이죠. 직전에는 부산안정 경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안말 최강자 결정 레이스에서는 워낙에 맞상대도 강했죠. 이번엔 일반 편성이고 승급 전에 53회 부중 이혁기수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혁기수의 레이징 엔젤 말씀드렸는데 8번 플로리다 파워 분명 이 편성에서는 선두주도 레이스가 가능한 전력이기에 승급 전에 수월하게 선행받아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더라면 8번 플로리다 파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11경주 복병마를 찾아라 코너는요. 뭐 액면의 인기마도 관심 두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김지영 의원의 10번 이겨주마, 민병철의 8번 플로리다 파워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말 흐름의 4주차 경마 상당히 어려운 흐름으로 진행될 듯합니다. 저희가 뭐 매경주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일단 뭐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가운데 저평가된 그 마필들 뭐 주식으로 말하면 제가 서두에 가치주라고 했는데요. 그 가치주를 발굴해 내서 당일 그 활용해서 적중을 하신다면 그만큼 카타르시스가 높은 일도 없겠죠. 항상 저희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매경주 블루칩을 찾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고 그 성과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일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